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40대하고 50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느냐, 매너를 안 지키면요 조용히 상대방한테 손절당할 거예요. 저는 매너가 돈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매너가 좋으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너를 지키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주업으로 살고 있고요. 블로그에서는 이제 시네케라, 그게 이제 신시어리의 어원인데요. 그 시네케라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에서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너가 돈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공한 분들을 보면은 매너가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매너가 좋으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 투자 대상이 건물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건물 투자는 좀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분들 보면은 매너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배우려고 하시고 본인이 말을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 많이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부르는 매너, 예, 그 말도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약속을 당일에 파토를 내는 거는 실례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음 모임 때 밥을 산다던가, 아니면 약속을 파토 내자마자 같이 만나기로 했던 분들한테 뭐 커피 쿠폰을 미안하다고 보낸다든가, 그런 행동을, 작은 행동들을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그래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돈이 들어가는 행동이니까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돈이 있어야 매너를 만든다. 그 말도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예의범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예의범절인 것 같습니다. 매너 온도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를 들어보시면서 자기의 매너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말은 네가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보다는 맛있게 드세요, 이 정도 표현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40대하고 50대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40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제가 40대를 소개시켜 드리면 40대가 50대한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제 먼저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 아랫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요. 40대를, 어린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상갓집에서 건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사람들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상갓집에서는 이제 건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미팅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명함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바로 집어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어느 동에 계시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언급도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명함에다가 나중에 적거든요. 며칠 날 만났고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적는데, 그리고 이거를 명함을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을 만났거나 하면은 배치를 딱 하세요. 어차피 그날은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치를 다 해요. 그러다 오히려 모르면 그냥 여쭤봐요. 이분 맞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딱딱딱 배치를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외우는 거죠. 그 명함을 보면서. 매너를 안 지키면요, 아마 조용히 상대방한테 손절당할 거예요. 매너 없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는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은요, 저한테 부동산 투자를 자문을 구하시려고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식사 중에 갑자기 본인의 부동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메모를 하면서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미안 우리 밥 먹고 얘기하자. 접어 어서 밥 먹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대로 밥도 먹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적으면서 또 하나의 경우는요. 이제 같이 같은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이제 오는 길은 이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오는 시간 내내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화가 되게 급한 전화였다면, 그리고 막 저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미안 내가 뭐 이거 한두 통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뭐 제가 괜찮았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골프 치면서 못 받았던 전화를 다 하는 거예요, 오면서. 본인이 전화를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걸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때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기분인지 이제 그런 것,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상에서 이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매너 행동들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인사 잘하기인 것 같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 예로 이제 제가 이직을 할 때 한 번 다른 팀 팀장님이었는데 저는 그냥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만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 대한 레퍼런스를 엄청 좋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기본적으로 제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했겠지만 제 생각인데 제가 인사를 잘한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속 장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촬영을 위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가 매너를 지키는 좋은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하기,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기, 잘 모르겠으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짧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가까운 사이에도 보면은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미안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그냥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럼 되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상습적으로 늦는 분이 있어요. 늦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매번. 근데 그런 게 몇 번 쌓이면 그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잃는 거거든요. 그게 지속되면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매너의 기준이 헷갈릴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어떨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준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메신저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요새 뭐 카카오톡은 대부분 뭐 이렇게 알림은 안 해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사람들 잠자는 시간,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 때도 그냥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단톡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허락을 구하고 단톡방을 만드는 게 좋고요. 이메일이나 계좌번호 같은 거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 각자 누구에게 뭐 얼마씩 이 계좌번호를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하나의 말풍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말풍선에다가 계좌번호를 숫자로만 딱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계좌번호를 카피해서 뱅킹을 하기가 이제 훨씬 쉬운 거죠.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메일 주소는 뭐라고 뭐 이렇게 보내세요 하고 그 다음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딱 적는 거죠. 물론 이제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 그래서 이메일 주소만 띡 보내면 그것도 예의의
좀 어긋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제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한마디 쓰고 그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만 딱 보내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그걸 카피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 돼서 이제 어려운 부탁을 받는 거라면 결국 돈 빌려달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려운 부탁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짧게 안 된다,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뭐 더 생각해 달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며칠만 고민해 보겠다,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돈 빌리게 되면 내가 대출 약정서를 굉장히 그 조항들이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 오고 가다 보면은 의가 상할 것이다. 돈은 나에게 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탁을 할 때요, 절대로 문자나 카톡으로 하진 않아요. 절대로요. 아예 너무나 간단한 부탁이지 않는 한은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을 할 때 최소한 전화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들고 갑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훅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대비할 시간을 좀 못 드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훨씬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보면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전화하는 거,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상대방이 들어주게 하려면요, 문자나 카톡보다는 이제 만나서 아니면 뭐 전화로 하셔야만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 부탁하는 거를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민경남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렇게 무언가를 나한테 돌려주겠구나. 그 저도 대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럼 저는 뭔가 반대급부를 제공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뭐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전 다음에 또 부탁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평소에 이제 신뢰를 계속 이제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부탁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매너를 계속 지키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계속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적은 비용으로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어울려야 될 사람,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을 찾아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무언가 더 큰 일을 도모했는데 그때 가서 이 사람은 아닌데,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매너를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만만하게 보거나 상대방이 비매너적인 행동을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매너의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실력을 쌓아서 이제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그 상대방이 만만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무기를 가져서 성공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매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너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하면은 결국 누군가는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짧게 볼 때는 그게 손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더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매너라는 게 사실 뭐 저도 처음부터 제가 매너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너희 눈치 없는 거사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적도 있고요. 저도 뭐 정말 이불킥 할 정도로 실수한 적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매너는 또 계속 연습하고 생각하고 하면 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연습해서 빨리 늘 수 있는 게 저는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매너 잘 지키셔가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쁨 많이 받으시고요, 손절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